메리골드 마음 세탁소 윤정은 서론. 마음을 빨래하듯 세탁하는 시간 윤정은의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는 제목부터 독특한 치유 에세이다. 세탁소라는 일상적 공간을 마음의 치유 공간으로 은유한 이 책은 우리의 상처받고 지친 마음을 깨끗이 빨아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한다. 메리골드는 치유와 위안을 상징하는 꽃으로, 저자는 이 꽃처럼 독자들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자 한다. 현대인의 마음은 늘 분주하다. 일상의 크고 작은 스트레스, 관계에서 받는 상처, 자신에 대한 실망과 자책 등이 켜켜이 쌓여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우리는 옷이 더러워지면 세탁하듯이, 집이 지저분해지면 청소하듯이 당연하게 관리한다. 하지만 마음의 때는 그냥 방치한 채 살아간다. 저자는 이러한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의 마음, 마지막으로 세탁한 게 언제인가요? 윤정은은 심리상담사로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만나왔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자는 깨달았다. 대부분의 고통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이며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고통을 혼자 안고 있기보다는 꺼내어 털어내고 정리하고 새롭게 바라볼 때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을 이 책은 단순한 위로의 메시지를 넘어서 구체적인 마음 돌봄의 방법을 제시한다. 마치 세탁소에서 옷을 맡기고 찾아오듯 우리의 마음도 잠시 내려놓고 정리하고 다시 깨끗하게 가져올 수 있다는 실천적 지혜를 담고 있다. 각 장은 하나의 세탁 코스처럼 우리 마음의 특정 부분을 세심하게 다룬다길, 마음의 때를 인정하기 마음 세탁의 첫 번째 단계는 우리 마음이 더러워졌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윤정은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 상태를 부정하거나 외면한다고 지적한다.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보다 힘든 사람도 많은데 같은 말로 자신의 고통을 축소하고 무시한다. 하지만 저자는 말한다. 고통에는 크고 작음이 없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해 보이는 일도 당신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당신이 느끼는 실제 감정이다. 당신이 힘들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힘든 것이다. 저자는 마음의 때가 쌓이는 과정을 섬세하게 묘사한다. 아침에 동료의 무심한 한마디가 기분을 상하게 하고, 점심시간에는 SNS에서 본 타인의 행복한 모습이 비교를 낳고, 저녁에는 배우자와의 사소한 다툼이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이렇게 하루 동안 쌓인 작은 상처들이 모여 마음은 점점 더 탁해진다. 윤정은은 독자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하라고 권한다. 슬프면 슬픈 것이고 화가 나면 화가 나는 것이다. 그것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말라. 감정은 옳고 그름의 대상이 아니다. 단지 있는 그대로 느껴지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이다. 이 저자는 감정 일기를 제안한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느낀 감정들을 솔직하게 적어보는 것이다. 기쁨, 슬픔, 분노, 불안, 질투 등 어떤 감정이든 좋다. 판단하지 말고 그냥 기록하라.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 패턴을 발견하고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알게 된다. 또한 윤정은은 신체 신호에 주목하라고 조언한다. 마음의 고통은 종종 몸으로 나타난다.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만성피로 등이 단순한 신체 증상이 아니라 마음의 SOS 신호일 수 있다. 우리 몸은 마음보다 정직하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그것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귀 기울여라. 2. 관계일 때 상처를 내려놓기. 우리 마음의 가장 큰 때는 관계에서 생긴다. 가족, 친구, 연인, 동료, 우리를 둘러싼 모든 관계는 기쁨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처의 원천이기도 하다. 윤정은은 이 장에서 관계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세탁할 것인가를 다룬다. 저자는 먼저 기대의 문제를 지적한다. 우리는 타인에게 기대한다. 가족은 나를 무조건 이해해 줄 것이라고, 친구는 항상 내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연인은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상처받는다. 윤정은은 관계에서의 가장 큰 지혜는 기대를 조절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타인은 나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독립된 인격체다. 그들이 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을 원망하거나 나 자신을 탓할 필요가 없다. 특히 가족관계에서 이 문제가 두드러진다. 부모는 자녀에게 기대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기대한다. 하지만 각자가 서로에게 바라는 모습은 다를 수 있다. 저자는 부모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권한다. 그들도 처음 부모가 되어본 사람들이고 최선을 다했지만 실수도 했을 것이다. 이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관계의 때를 씻어내는 시작이다. 윤정은은 또한 경계의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친밀한 관계라고 해서
모든 것을 공유하고 모든 것을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건강한 관계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관계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 나의 한계를 존중받는 관계가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다.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자는 현실적인 조언을 한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과거의 상처에 계속 매달려 있으며 상처를 준 사람이 여전히 나의 현재를 지배하는 셈이다. 저자는 용서의 편지 쓰기를 제안한다. 실제로 보내지 않아도 좋다. 그저 상처를 준 사람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모두 적어보는 것이다. 분노도, 슬픔도, 원망도 모두 쏟아내라.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용서합니다. 라고 써보라. 이 과정에서 마음의 짐이 조금씩 가벼워진다. 3. 자기 비난의 때 나를 용서하기. 윤정은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장 가혹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타인의 실수는 쉽게 용서하면서 자신의 실수는 용납하지 못한다. 왜 그랬을까? 내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나는 항상 이 모양이야. 같은 자책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마음을 괴롭힌다. 저자는 이러한 자기 비난이 어디서 오는지 탐구한다. 많은 경우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된다. 부모나 교사로부터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이것도 못해?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들으며 자란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말한다. 외부의 비판적 목소리가 내면화되어 자기 비난의 목소리가 된 것이다. 윤정은은 이 내면의 비판적 목소리를 내면의 폭군이라고 부른다. 이 폭군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가차없이 공격한다. 완벽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고 말하고 항상 더 잘해야 한다고 채찍질한다. 이 폭군의 지배 아래서 우리는 결코 평화로울 수 없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내면의 폭군을 인식하고 대항하라고 조언한다. 자기 비난의 목소리가 들릴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관찰하라. 아, 지금 내면이, 폭군이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그 목소리의 힘이 약해진다. 윤정은은 자기 연민의 개념을 소개한다. 자기 연민은 자기 동정이나 나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친구에게 하듯 다정하고 이해심 있게 대하는 것이다. 당신의 친구가 실수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대하는가? 괜찮아. 누구나 실수해.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위로하지 않는가? 왜 자신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저자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제시한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것이다.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나를 응원해. 실수해도 괜찮아. 나는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등. 처음에는 어색하고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다. 또한 윤정은은 완벽주의를 내려놓으라고 조언한다. 완벽주의는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다. 완벽주의자는 항상 불안하고 결코 만족하지 못하며 자신에게 가혹하다. 대신 충분히 좋은 굿 이나프의 개념을 받아들여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저자는 과거의 실수를 반추하는 것을 멈추라고 말한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 계속 그것에 매달리는 것은 고통을 연장시킬 뿐이다. 대신 그 경험에서 배운 것에 집중하라.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어. 지금의 나는 그때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며 앞으로 나아가라. 4. 불안의 때. 지금 이 순간에 머물기. 현대인의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불안이다. 미래에 대한 걱정,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힌다. 윤정은은 불안이 마음에 끼치는 해로운 영향을 자세히 다루며 그것을 씻어내는 방법을 제시한다. 저자는 불안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한다.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일어날지도 모를 일에 대한 걱정이다. 우리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살고 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것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같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돈다. 이렇게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친다. 윤정은은 불안이 사실 통제력의 환상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 한다. 미래를 예측하고 모든 위험을 미리 차단하고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삶은 본질적으로 불확실하다.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도 아무리 준비해도 예상치 못한 일은 일어난다. 저자는 불안을 다루는 첫 번째 방법으로 마음챙김 마인드풀너스를 소개한다. 마음챙김은 지금 이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경험에 집중하는 것.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피부에 닿는 바람, 귀에 들리는 소리 등 현재의 감각에 주목하라. 윤정은은 간단한 호흡 명상을 제안한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고 숨에만 집중하라. 들숨과 날숨을 세며 숨이 몸 안으로 들어왔다 나가는 것을 느껴라.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그저 관찰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라. 하루 5분씩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불안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저자는 걱정 시간을 정하라고 조언한다. 하루 중 정해진 15분 동안만 걱정하는 것이다. 그 시간 외에 걱정이 떠오르면 걱정 시간에 생각하기로 했어 라고 말하며 미루라. 이렇게 하면 걱정이 우리의 하루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윤정은은 불안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어느 정도의 불안은 정상이며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문제는 과도한 불안이다. 저자는 불안을 친구로 받아들이되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고마워. 불안아, 나를 걱정해주는 거 알아.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 라고 말하며 불안과 거리를 둘 수 있다. 저자는 또한 현실적 대비와 병적 걱정을 구분하라고 말한다. 보험에 가입하고 비상금을 모으고 건강검진을 받는 것은 현명한 준비다. 하지만 일어나지도 않을 최악의 시나리오를 끊임없이 상상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병적 걱정이다. 할 수 있는 준비는 하되 그 이상은 내려놓아라. 비교했대. 나만의 속도로 살기 SNS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한다. 타인의 성공, 행복, 아름다움을 보며 나는 부족하다고 느낀다. 윤정은은 이러한 비교가 현대인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저자는 비교의 본질을 파헤친다. 우리는 타인의 가장 좋은 순간과 나의 평범한 일상을 비교한다. SNS에 올라오는 것은 삶의 하이라이트다. 행복한 순간, 아름다운 장면, 성공의 순간만을 선택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그들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나의 평범한 하루와 비교하며 자책한다. 윤정은은 비교는 기쁨을 훔치는 도둑이라는 말을 인용한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데도 타인과 비교함으로써 그 기쁨을 잃는다. 좋은 대학에 합격해도 더 좋은 대학에 간 친구와 비교하며 기뻐하지 못한다. 승진해도 더 빨리 승진한 동료와 비교하며 불만스러워한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라고 조언한다. 성공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를 사회가 정하게 하지 말라.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당신이 원하는 삶은 어떤 모습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라. 윤정은은 감사 일기를 권한다. 매일 저녁 오늘 감사했던 3가지를 적어보는 것이다. 아주 작은 것도 좋다. 맛있는 커피, 따뜻한 햇살, 친구의 안부 전화 등 이렇게 감사의 렌즈로 하루를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비교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저자는 SNS와의 건강한 관계를 만들라고 조언한다. SNS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사용 시간을 제한하고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계정은 과감히 언팔로우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SNS에서 본 것이 현실의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라. 윤정은은 나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누군가는 빨리 달리고 누군가는 천천히 걷는다. 그것은 잘못도 부족함도 아니다. 단지 다른 속도일 뿐이다. 당신의 속도를 존중하라. 남들이 빨리 간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말라. 당신에게는 당신의 시간이 있다. 저자는 늦었다는 생각을 버리라고 말한다. 인생에는 정해진 시간표가 없다. 몇 살에 결혼해야 하고 몇 살에 집을 사야 하고 몇 살에 성공해야 한다는 규칙은 없다. 각자의 인생은 각자의 방식과 타이밍으로 펼쳐진다. 당신이 지금 있는 곳이 바로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이다. 6. 상실의 때. 애도하고 받아들이기 삶을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상실을 경험한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이별, 실직, 꿈의 포기 등. 윤정은은 이러한 상실이 우리 마음에 남기는 깊은 상처를 다루며 그것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를 이야기한다. 저자는 상실 후 느끼는 감정들을 하나하나 살펴본다. 부정 이럴 리 없어. 분노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협상 제발 이것만은 우울 모든 게 무의미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용. 이것은 정해진 순서가 아니며 사람마다 다르게 경험한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감정이 정상이며 애도의 과정의 일부라는 것이다. 윤정은은 우리 사회가 상실을 다루는 방식을 비판한다. 빨리 극복해야지. 이제 그만 잊고 앞으로 나아가. 같은 말들이 오히려 상처를 입힌다. 상실은 빨리 극복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충분히 슬퍼하고 애도할 시간이 필요하다. 서두르지 말라. 당신의 속도로 슬퍼하라. 저자는 애도의 작업이라는 개념을 소개한다. 슬픔은 수동적으로 기다린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처리해야 한다. 울고 싶을 때 울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 이야기하고, 추억을 꺼내어 돌아보고, 편지를 쓰고, 의식을 치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애도하라. 윤정은은 상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사랑했던 사람을 잊지 않아도 된다. 그들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상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슬픔을 품고도 다시 웃을 수 있고, 상처를 안고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저자는 상실 후 새로운 의미를 찾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상실은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 동시에 성장의 기회이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상실 후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며 더 연민 깊은 사람이 되었다고 말한다. 당신의 상실도 언젠가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윤정은은 마지막으로 자기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상실의 시기에는 특히 자신을 잘 돌봐야 한다. 충분히 쉬고 잘 먹고 가까운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라.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말고 도움을 청하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라.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결론. 깨끗한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윤정은이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는 우리에게 마음 돌봄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알려준다. 우리는 매일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듯이 마음도 정기적으로 돌봐야 한다. 마음의 때를 방치하면 그것은 점점 쌓여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결국 우울증, 불안장애 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저자가 제시한 마음 세탁의 방법들을 정리해보자. 첫째,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마주하기. 둘째, 관계에서 오는 상처를 내려놓고 용서하기. 셋째, 자기 비난을 멈추고 자신을 따뜻하게 대하기. 넷째, 불안에서 벗어나 현재에 집중하기. 다섯째, 비교를 그만두고 자신만의 길을 가기. 여섯째, 상실을 애도하고 받아들이기. 이러한 과정들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음 세탁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작업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우리 마음을 돌볼 때 우리는 점점 더 건강하고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윤정은은 이것을 마음 근육 키우기에 비유한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몸이 강해지듯 마음 돌봄을 꾸준히 하면 마음도 강해진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자신만의 마음 세탁 루틴을 만들라고 권한다. 매일 아침 감사 일기를 쓸 수도 있고 저녁에 명상을 할 수도 있고 주말마다 자연 속을 걷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일관성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갖는 것. 윤정은은 또한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 때로는 친구의 위로가, 가족의 지지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마음이 힘들 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지혜의 표시다. 우리는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다.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는 단순한 자기계발서가 아니다. 그것은 진정한 치유의 안내서다. 저자는 우리에게 완벽해지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자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조금씩 나아지려 노력하며 무엇보다 자신에게 친절하라고 말한다. 이 책의 가장 큰 메시지는 희망이다. 아무리 더럽혀진 마음도 깨끗이 빨 수 있다. 아무리 깊은 상처도 치유할 수 있다.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하지만 가능하다. 메리골드가 상처를 치유하는 꽃이듯 우리도 우리 자신의 치유자가 될 수 있다. 윤정은은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당신의 마음이 힘들다면 잠시 멈추세요. 마음 세탁소에 들러 당신의 지친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그것을 꺼내어 살펴보고 씻어내고 햇볕에 말리세요. 그리고 다시 깨끗한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소중하니까요. 결국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공간이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치유하고 재충전하는 곳. 이 책을 읽는 것이 당신의 마음 세탁소를 방문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정기적으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돌보기를 바란다. 깨끗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당신은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바란다. 깨끗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당신은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